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터미널에서 CURL을 이용하여 챗GPT API를 직접 호출해 보면서 챗GPT와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챗GPT API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오픈AI의 API 키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오픈AI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API 키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실습을 위해서 API 키가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 오픈AI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키를 하나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클립보드에 복사해 놓고요. 그럼 터미널을 열고 발급받은 오픈AI의 API 키를 환경 변수로 저장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export OpenAI API 키라고 해서 이렇게 클립보드에 있는 API 키를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잘 설정이 되었는지 한번 출력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API 키가 환경 변수로 잘 저장된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API 키를 환경 변수로 저장해 놓으면 CURL 명령어를 날릴 때마다 매번 긴 문자열의 API 키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환경 변수는 터미널 창을 닫으면 소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터미널 탭을 열고 똑같이 이렇게 echo open API 키를 입력해 보면요. 네,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같은 터미널 창을 사용해 주세요. 챗GPT의 API 주소는 이렇게 https api.openai.com v1chatcompletations인데요. 우선 맛보기로 이 주소를 한번 CURL로 찔러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API 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오류 메시지가 응답이 되는데요. API 키를 넘기지 않았으니 당연히 인증에 실패하는 거겠죠? 여기 명령어를 날릴 때 -i 옵션까지 주면 응답 헤더도 함께 출력해 주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인증이 실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1 응답 코드가 오고 있죠. 그래서 401은 보통 unauthorized라고 해서 보통 인증이 실패했을 때 서버에서 보내주는 응답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챗GPT API를 호출할 때 오픈AI의 API 키도 함께 실어서 보내볼게요. 일단 화면을 정리하고요. 아까 날린 명령어에 이렇게 -h 옵션을 줘서 헤더를 설정할 건데요. 이 왼쪽 거를 복사를 할게요. 여기 보면 authorization 띄고 bearer 띄고 이렇게 open API 키 아까 환경 변수에 저장해 놓은 거죠. 이런 형태로 API 키를 설정해 주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그러면은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는 400 응답 코드가 오죠. 이 400 상태 코드는 bad request를 의미하는데 보통 응답값이 잘못되었을 때 서버에서 보내주는 상태 코드예요. 여기에 응답 바디를 보면 이렇게 모델 파라미터를 보내지 않았다는 오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모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픈 API에서는 여러 가지 AI 모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AI 모델을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오픈AI는 GPT 3.5 터보, GPT-4 등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실습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GPT 3.5 터보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한 번 더 정리하고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시도 해주고 한번 메시지도 함께 보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맷으로 데이터를 보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보통 컨텐트 타입 헤더를 통해서 명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h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텐트 타입 한 다음에 값은 application JSON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JSON 형태로 데이터를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이 -d 옵션을 이용해서 명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낼 데이터는 여기 왼쪽에서 복사를 해 올게요. 여기 보면 우리는 모델로는 GPT 3.5 터보를 사용할 거고 메시지로는 이렇게 유저의 역할로서 야라는 내용을 한번 보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요. 마침내 GPT API에서 이렇게 200 상태 코드를 응답하는데요. 200은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요청을 처리했을 때 보내주는 상태 코드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면 여기에 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응답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는 JQ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응답된 JSON 데이터를 좀 더 보기 좋게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응답이 좀 더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저는 AI 챗봇이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랑 약간 메시지가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챗GPT API를 호출하여 원하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네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챗GPT API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정해진 형식을 따라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 보낼 때나 이렇게 받을 때나 모두 배열의 형태이고요. 이렇게 요청 전문에 메시지 속성에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 보내면 이렇게 응답 전문에 choices 속성에 메시지가 담겨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각 메시지는 이렇게 롤 속성과 컨텐트 속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롤 속성의 값은 이렇게 유저가 될 수도 있고 어시스턴트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유저 롤을 사용하고요. 챗GPT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보통 어시스턴트 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역할은 주로 대화 상황을 가정하는 특수한 용도로 쓰입니다. 이렇게 챗GPT API가 한 번에 여러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설계된 이유는 바로 클라이언트와 연속적인 대화를 하기 위함인데요. 챗GPT API가 기존에 나누었던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기를 원한다면 챗GPT API로부터 기존에 받은 응답까지 포함해서 챗GPT API로 재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제가 한국의 수도는 어디야?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의 수도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거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도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인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이것은 챗GPT가 바로 전에 제가 물었던 질문과 자신이 한 답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청을 보낼 때 이렇게 기존의 대화까지 포함해서 배열의 형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즈 부분에 이렇게 이번에 물어보고 싶은 질문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유저의 역할로서 물어봤던 질문과 이 어시스턴트 역할로 챗GPT가 보내줬던 답변까지 포함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요청을 보내면 챗GPT는 이렇게 서울의 가장 높은 건물은 123층인 롯데월드 타워입니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답변을 주게 됩니다. 기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 응답 전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choices 말고도 usage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속성은 요청에서 사용한 토큰 양과 응답에서 사용된 토큰 양,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총 토큰 사용량을 알려주는데요. 과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호출수에 따라 과금을 하는 기존 API들과 다르게 챗GPT API는 이 토큰 사용량 기준으로 과금을 하는데요. 이 요청에서는 97 토큰을 사용했으니까 이 챗GPT 3.5 터보의 현재 요금이 하나의 토큰당 0.0002달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97을 곱한 것이 오픈AI가 과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챗GPT API를 대규모로 호출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터미널에서 CURL을 이용하여 실제로 챗GPT API의 요청과 응답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CURL을 잘 활용하면 간편하게 챗GPT API를 찔러볼 수 있으므로 테스트 및 디버깅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